안녕하십니까, 윤수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4일입니다. 이제 춘3월이 첫 시작됐는데, 이제 상속 관련해가지고, 대부분들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상속의 원칙은 균분 상속이 원칙입니다. 균분 상속. 대신에, 배우자가 있을 때는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배우자가 있고 자식 셋이 있다 그러면은 배우자 3, 자식들이 2대 2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대 2대이면 여기 지금 분모가 9잖아요. 9. 근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9억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배우자는 3억 받는 거고 자식들은 2억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균분 상속이 원칙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문제지만 빚이 많은 경우도 문제고 그래요. 근데 빚 많은 것보다야 받을 게 있는 게 낫겠죠. 근데 돌아가실 분이 생전에 이제 누가 더 예쁜 거야. 자식들 중에 누가 더 예뻐. 그래가지고 걔한테 그 자식한테만 증여를 하는 거죠. 생전 증여라고 합니다. 생전 증여.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이런 재산 저런 재산은 누구한테 또 줄게 하는 걸 사인 증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은 우리나라가 5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유언으로 누구한테 준다 그랬을 때는 돌아가신 분의 유지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자식한테 더 이렇게 재산을 더 몰아주겠다 하는 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지를 받들어야 되는 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살아있는 상속인들이 또 이게 재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정리를 잘못하면 싸움 나는 거거든요. 이제 배우자가 됐든 상속인들끼리. 돌아가신 분은 모르죠. 이제 무덤 속에 있는데 아니면 화장돼가지고 가루가 돼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교통정리를 잘못해가지고 어떤 상속인에게 많이 줬다, 아니면 몰빵해서 줬다,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딱지나지. 그죠?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서 싸움 나는 거고 재산이 없어서 싸움 나요. 근데 자, 돌아가신 분을 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죽으면, 사망을 하면은 상속 개시가 됐다라고 해요. 상속 개시. 상속 개시가 된 건데, 자, 몰빵해서 주잖아요. 살아 계실 때 몰빵해서 주셨거나 돌아가시고 나서 몰빵해서 주셨거나 해서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을 많이 몰아줬을 경우에 균분 상속 원칙에 위배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배우자 있고 자식 셋이면 3대 2대 2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어긋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신 분의 유지도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 뭐냐면 본래 균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뜻이 누구한테 더 준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1순위 상속인들은 누구냐면 배우자하고 직계비속 자식들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몰빵받은 상속인 상대로 그 2분의 1, 본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을 내놔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존속, 이런 분들은 2순위예요. 이분들은 유류분 지분이 3분의 1입니다. 법정 균분 상속 지분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몰빵받아가지고 상속인한테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는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몰빵받아가는 경우에는
10년 전에 증여를 했든 20년 전에 증여했든 그 다 합칩니다. 제3자 또는 뭐 어떤 재단, 어디 공익재단 이런 데다가 뭐 기부를 했다거나 재산을 많이 그런 데다가 이제 출연을 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살아계시기 전 1년 전에 있는 증여만이 그 유류분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포함이 돼요. 1년 넘어서 2년 전, 3년 전, 10년 전에 제3자들한테, 상속인이 아닌 제3자들한테 줬을 때는 이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빼야 됩니다. 빼야 되는 거고, 자, 상속이나 유류분은 사람이 죽어야지만 이제 일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니까 이건 뭐 딸들은 무시하고 아들한테만 뭐 몰빵해서 재산을 주니, 장남한테만 주니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 유류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속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죽어야지만 되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가압류라든지 유류분 반환 청구나 상속재산 반환 청구권을 권리로 해가지고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법정 균분 상속분에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거. 왜 어긋나는 걸 인정을 왜 해주느냐? 그거는 그 사람, 돌아가신 분의 유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가 더 예뻐가지고 더 주고 싶고, 더 줬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나머지 상속인들은 빠원만 받으면, 이거는 또 형평이 어긋나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유류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배우자나 자식들은 그 몰빵 받아간 상속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2분의 1, 본래 상속받았을 그 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고, 돌아가신 분의 직계존속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뭐 형제 자매들은 그 3분의 1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으면 상속 포기하고 한정 승인하고 하는 수순으로 갑니다. 근데 상속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분할을 해야 되겠죠. 원래는 균분상속이 원칙이다. 근데 생전증여, 사인증여, 유언으로 하는 유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몰빵 받아간 재산을 받아간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내가 본래 받을 수 있었던 것이 2억인데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그러면은 1순위 상속인은 2분의 1이니까 1억을 청구할 수 있고, 3순위 상속인은 얼마죠? 3,333원 얼마 되겠죠. 예, 그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싸움 나는 건데, 원래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 사망하는 사람 피상속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교통 정리를 잘해서 가족의 분란을 막아야 되는 것이 할 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누가 또 몰빵 받았다 그러면 좀 내놓고 가족끼리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고 뭐 땅값이 오르거나 뭐 그린벨트가 해제됐거나 군사보호시설 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이딴 식으로 되거나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막 값이 막 뛰니까 이제 싸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생전증여, 사인증여, 유증 이런 것들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셨을 때 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하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그것만 전부 다 받아들이면은 나머지 상속인, 몰빵 받은 사람 말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한 번도 못 받으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그거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이 뭐 10년 전에 받은 거나 20년 전에 받은 거는 기간 제한 없이 다 합산해가지고 계산한다. 근데 제3자한테 준 것은 1년 안에 일어난 증여만이 합산돼가지고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